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난실에 물을 주러 왔습니다. 이제 난실의 전체적인 상황이 4일 만에 물을 주었는데 이제는 3일 만에 물을 줘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온도가 30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3일 만에 한 번씩 물을 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일 만에 왔는데 물이 많이 말랐어요. 물이 많이 마른 상태입니다. 속에는 습이 약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물을 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물을 줘야 돼요. 어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을 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주겠습니다. 지난 4일 전에 제가 칼슘을 전해 주었고 메네델 하이퍼넥스로 이제 물을 주게 될 시기에 이제 비료와 칼슘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번 타임이 지나고 물을 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파스에는 살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유충들이 활성도가 적극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총체의 피해를 좀 입어서 보이진 않지만 기부 속에 총체가 기생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3일 후에는 살충을 할까 합니다. 이게 원명인데요. 원명의 신화가 작년에 어미촉보다 입이 넓고 장수도 6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신화가 세력이 좋게 올라와야만이 난실의 환경이 잘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재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계인데 사계의 무늬가 항상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계의 무늬 발현을 제가 이제 금년에도 작년처럼 조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도 이제 상황에 따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변의 복륜, 황복륜입니다. 입변의 황복륜인데 작년에 신화를 3촉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쁘게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에 또 신화가 작년 신화에서 또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꽃을 달면 개화를 시켜 보겠지만 꽃을 달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금년에 신화를 받게 되면 한 화분에 촉수가 많기 때문에 분촉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신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신화와 8월달 화분화의 시기 때 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의 상황은 항상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시기에는 표토가 마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을 한번 살짝 들어보고 그 분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수공의 사이로 난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4일 만에 물을 주게 되는데 보니까 표토 상층에는 다 말랐고요. 분 중간하고 아래쪽으로는 약간의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금 상황에서 물을 주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3일 만에 물을 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태촉 가까운 뒷대, 늙은 뒷대에서 신화를 받고 3년차
한쪽에서 이렇게 신화가 올라와서 작년에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두화입니다. 두화. 아직은 두화지요. 호가 나오면 천종이 되겠습니다. 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화를 계속 올리고 있고, 천종은 무지라도 꽃은 두화가 피기 때문에, 정두화가 피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화 때 유심히 관찰하고 산반이나 호가 나오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천종입니다. 무지도 키워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엽입니다. 단엽종. 단엽종인데 영광에서 산채된, 지금도 산지가 살아있는, 그래서 생강근에서 올라온 촉을 기대하고 산채를 하시는 영광에서 산채된 단엽종입니다. 이 단엽종은 조금 더 지금의 크기보다 한 배 더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계절을 안실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상적으로 신화를 받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에 한 촉씩 올려 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 산채 쪽의 상황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신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모촉은 상당히 크지요. 크고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이 되면 많이 커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산지에서 산채된 건데 약 한 40m 50m 후반에서, 근데 이거는 서반이에요. 서반 단엽종이에요. 서반 단엽종인데 리스크 관리 때문에 처음에 산채 축에서 신화를 받고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번식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화분 세 화분 정도 되는, 촉수는 한두 촉밖에 안 되지만 그래야 됩니다. 이게 서반 단엽종입니다. 이제 분리된 촉이 바로 이 촉입니다. 이 촉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성을 깔고 있고, 단엽종이라 후육이기 때문에 뭐 호피반처럼 그렇게 무늬가 들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무지와 서반의 무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엽을 키우고 있고, 제가 이제 한 분에게 에란인이신 유 사장님에게 신화 받은 거를 한 촉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작년에 신화를 못 받아 가지고 제가 받은 신화를 떼어 드렸어요. 거기도 두 화분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촉은 되는 겁니다. 두 촉에서 금년에 신화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드린 그 신화에서는 아마 분명히 신화가 올라올 것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촉에서는 신화가 올라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관리 번식을 시킵니다. 이 난초는 제가 꽃을 달 상황이 다 되어서 꽃을 한 알 달았는데 산반 두화였어요. 산반 두화. 그리고 설판에는 무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완전히 개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난초를 잘 키워서 다시 한번 꽃을 달 때까지 키워 보려고 합니다. 제가 꽃이 하나 달려서 다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꽃을 하나 달아 가지고 끝까지 피워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100% 개화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벌려 봤어요. 그랬더니 산반의 두화인데
소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난초. 제가 여기 팻말에도 산반투하 이렇게 되어 있고, 설판에 그 자색이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둘로 나눠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난초는 환엽입니다. 작지만 환엽인데 잎끝이 마루벤이지요. 환엽인데 약간의 권엽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품성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신화가 올라올 때 기부가 산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산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소멸을 했지만 약간씩 남아 있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채를 해서 아직 꽃을 보지 못한 상태이고,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익산에 계시는 에라님께서 키우고 있습니다. 기부는 산반으로 올라오고, 기부 산반으로 올라오고, 무늬가 약간 남아 있고, 잎은 권엽이고, 잎의 마무리는 환엽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통계적으로 보면 잎이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틀어지는 권엽은 통계적으로 화형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도 뭐 산채 여러 번 이렇게 수십 번 하면서 단연간 경험한 바의 통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초상잎이 두화의 형태로 그 형태로 잎이 마루가 되고 안으로 안 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잎을 보면 끝이 마루지고 환엽뼈로 되어 있죠. 환엽뼈로. 그래서 아직 이제 촉수를 받아가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내촉인데 해마다 신화가 기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꽃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아주 매력이 있는 품성을 지닌 난초입니다. 이 난초는 천종을 명명하신 분이 구매해 가시기도 했던 품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품종, 새로운 난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뭔가 희소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난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교환을 해서 키워보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에란인들은 다 한결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록 아직 어리고 작지만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초를 한번 소개할게요. 이 난초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산채된 난초인데요. 전체적으로 산반입니다. 산반이고요. 이 난초를 산채하고 소장하신 분으로부터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 꽃은 황산반입니다. 꽃잎이 꽃잎 절반까지 끝에는 마루가 되어 있고 뾰족하지 않습니다. 보통 산반의 꽃은 잎이 뾰족한 편이고 찢어지는 편인데, 얘의 꽃은 황산반이 꽃잎의 절반까지 들어와 있고 꽃잎의 끝이 둥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난초를 한 촉 반인가를 주고 뒷대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리스크 관리 때문에 처음에 신화를 받았을 때는 분촉을 하고 분촉을 해서 끝까지 꽃을 보기 위해서 제 난실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 난초에 대해서 기대를 또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신품종을 기대하는 것이죠. 산반에도 황산반이고요. 그리고 꽃잎이 절반까지 황반이 잘 들어와 있고 꽃잎의 끝이 둥글다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제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꽃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초를 이제 충남 보령에서 산채돼서 제가 예명을 미리 지어놨어요. 옥현이라고. 충남 보령의 옥현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서 화분수는 꽤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이렇게 여섯 화분이 됩니다. 이거 꽃을 보고 신화 때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통인이 판매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꽃을 보지 않은 상태라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가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제 난실의 또 기대품입니다. 기대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난초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지금 다섯 화분인데 요것도 다른 품종입니다. 요 품종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난초는 두화의 황화입니다. 근데 정두화이기보다는 원판 황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판과 두화의 중간. 그래서 이미 꽃을 본 난입니다. 이게 이제 전시 아직 출품이 되지 않은 상태고 소장가도 갖고 있는데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난초도 일단 두화의 원판의 중간 단계에서 이 난초도 지금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다섯 화분을 몇 촉씩 나누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 난실의 기대품입니다. 훗날에 대조가 되고 꽃을 두세 개 정도 올려서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난초들, 아직 꽃을 확인하지 않은 난초들, 산채품들, 기대품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주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직전 관수한 날 4일 전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첫 관수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제가 3일 만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신라도 잘 크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4촉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빵빵하게 올라온 신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으로 4촉을 분리를 했고 뒤에는 이제 작은 촉이고 또 이쪽에도 신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원스럽게 물을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요즘은 이제 물을 주는 그 때도 있잖아요. 한낮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30도 이전이기 때문에 낮에 줘도 되고 오전에 줘도 되고 오후에 줘도 됩니다. 크게 온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그러나 물 주는 날짜는 한 3일 만에 주셔야 된다. 늦어도 4일 안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쭉 돌면서 물을 주시고, 이제 습이분의 표토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약 60cm, 60, 70cm 이상 띄워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이것도 다 겨울부터 여름 뭐 항상 이렇게 바짝 붙여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물을 주지 않아요. 60, 70m 이상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주고요.
집중해서 하나씩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줍니다. 1차 이렇게 돌아가면 한 번 주고요. 시원시원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4번 돌아가며 주면 전체적으로 물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한 화분씩 집중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이른 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맹해와 동해 때문에 그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여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산에 있는 난초들이 태풍이 부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이 부는 날 그 난초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식물도 살아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흔들리지요.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잎도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물이기 때문에 난초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흡수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 물세기도 너무 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줍니다. 뭐 3번, 4번 정도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흡수가 다 됩니다. 약도 그렇게 주고요. 물도 그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면은요, 갑자기 온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작은 사소한 일부터 신경을 쓰셔야만이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선후배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고사성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라고요. 목지필화 화지필실. 이 얘기는 나무 목자에 반드시 필, 갈지자, 그 다음에 꽃화자, 이게 들어가는데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리고 꽃을 피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저는 식물을 키우는 난초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이 말을 합니다. 결과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지요. 재배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목지필화 화지필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연 상태에 있는 난초들도 환경에 따라 그 생명의 그 유지가 좌우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실에 있는 난초는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재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재배자가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건 주인되는 재배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첫째가 환경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환경에 난을 갖다 놓느냐,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햇빛과 통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식물이 자라는데 유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자의 수고가 따라야 되죠. 재배자의 수고, 희생, 헌신, 이게 따라야 됩니다. 제때 물을 주고 제때 살충살균을 하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리 배치를 하고, 그래서 난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재배자의 노하우, 재배자의 수고가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도 난초라는 게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품성이 다르고요, 품종이 다르고요, 생리작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난초는 입이 크고 어떤 난초는 입이 작고, 어떤 난초는 입이 가늘고 어떤 난초는 입이 두껍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다 했는데 어떤 난초는
신화를 잘 붙이고 어떤 난 신화를 잘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난초는 신화가 빠르고 어떤 신화는 늦고, 이런 그 품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원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거의 한 7, 8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 이 난초가 지금 제 난실에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 번식하고 있는데, 이 원명의 특징은 가을 신화를 미리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보면 다른 신화들보다 먼저 올라와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면 이모작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이 원명은 상당히 번식률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난초들, 특별한 난초들의 생장을 볼 때 난초의 생장 능력,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장 능력, 품성에 따라 이게 이제 난초의 생명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에라님도 환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초가 갖고 있는 그 생장 능력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번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난초가 내가 만든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한국 자생출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보통 이제 보세난, 대만 보세 같은 난들을 주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초들이 큰 난초 있죠. 보통 30cm 이상 되고 분도 큰, 주로 이제 정치인들 선물 많이 하는 그런 난초들이요. 이거 대만 보세난입니다. 이런 난들은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많이 비싸봐야 10만원, 15만원, 정말 좋다고 하면 뭐 20만원 하겠지만, 한국 자생출란은 그보다 몇십 배 가격이 높습니다. 몇만원에서 억대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게 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매력도 있고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번식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큰 난시를 하우스를 막 몇십 동 해가지고 대량으로 키우는 데서만 필요하죠. 우리 한국의 농가에서도 그런 재배자들이 있습니다. 통인들이 있고 한데, 우리는 한국 자생출란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커봐야 30cm, 많이 커봐야 30cm, 잎 길이가 그 정도 되고 다 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화를 받고 꽃을 피우고 전시에 가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초들이 에라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잘 재배가 돼 가지고 전국대회 금회에서 단위나누회까지, 연합회까지 출품이 돼서 전시에 나오는 걸 보면 에라인들의 참 수고와 노력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늘 느낍니다. 정말 꽃을 잘 피워 나오고 또 여배품도 잘 키워서 대주로 만들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훌륭하신 그런 재배인들이 많아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식견에 설명할 뿐이지요. 제가 고수는 아니에요. 난초 키우기는 오래됐어요. 83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죠. 그러나 지금은 오래됐거나 뭐 짧거나 관계없습니다. 뭐 하루 종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공부를 하면 뭐 당장이라도 뭐 중급자, 고급자가 될 수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산에 가도 좋은 걸 캐도 병든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자기가 뭐 산지한 데는 가지도 않고요. 혼자 가고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공개되고 지금은 다 투명하기 때문에 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마음 먹고 재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막 아무거나 난시를 들이지 않고 재테크하고 취미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거의 구별은 없지만 취미가 재테크고 재테크가 취미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즘에 여배 쪽으로 많이 선호했는데 보기 좋고 키우기 쉬운 그런 난초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저가에 구입을 해서 뒤태라도 신화를 키우는 재미로 이렇게 난시를 운영하고 그 난을 키우시게 되면 여러 가지 주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난초 때문에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생사 여러 가지 사정도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또 위로받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초를 통해서 이제 금년 한 해도 멋진 신화 건강하게 잘 받으시고 여배품 또 좋은 전시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